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약속한 것처럼 이 어지원 최아란 작가가 지금 대학원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데 실기실에서 이 사람들이 작업하는 상황 그리고 그 작업이 되게 뭔가 완성되거나 확실한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들을 보여주는 게 이 작업실 풍경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또 지난번하고 인터벌이 길면 또 집중성도 떨어지는 것 같고 해서 두 사람하고 오늘 이 얘기를 또 현장을 또 좀 보여주는 식으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근데 의식적으로 지금 마스크들을 다 썼는데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 8.15 광복절 이후에 지금 한국의 코로나19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세 사람 다 뭔가 그 코로나19하고는 좀 그래도 안전하긴 하지만 세 사람이 모여서도 상징적으로 이렇게 마스크를 쓴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 발음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는 한은 마스크를 쓰고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오늘은 먼저 최아란 작가의 자리부터 보여드리고 작가가 어떤 작업하고 있는지 또 어떤 생각을 하거나 또 누군가한테 이렇게 말 건네고 싶은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제 작업실을 보여드리자면 지금 이쪽 편에는 그 수목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곳이 있고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말려뒀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뜯어내는 약간 이런 식으로 여기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이용해서 이 뒤쪽에 보시면은 이걸 실내에서 연결하는 과정인 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이쪽은 이 작업과 아예 별개로 약간 새로 약간 시도해 보려고 하는 느낌으로 그냥 벽에 배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지난번에 그 처음으로 두 사람을 초대해가지고 내 유튜브 영상에서 얘기할 때 연구실에서 얘기할 때 아무 작업이나 뭐 흔적도 보여주지 않은 상태로 얘기했을 때 내가 이 자리에서 좀 재밌게 봤다고 하는 게 바로 저거예요. 저게 뭐 조각하거나 현대미술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보면은 금방 알겠지만 되게 그럴듯해 보이는 형상이지만 사실 한편으로는 그런 어떤 그 전체 큰 스티로폼에서 그 전기선 같은 것들로 잘라낸 흔적들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한편으로는 현대미술이 갖고 있는 되게 뭔가 의미 있는 속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의도를 가지고 무엇인가 형태를 찾아내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시각적인 어떤 효과들에 반하는 재료들 그리고 우연성, 즉흥성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이 최아란 작가가 받아들인 거 아닌가? 그리고 그런 것들이 꼭 작품으로서보다는 어떤 자신한테 자기가 자기한테 이렇게 영감을 주거나 자극을 주기 위한 인스피레이션의 모티프 같은 것들로 이렇게 놓여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게 작가가 꼭 그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비평가나 또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해석할 때 그런 계기들로 볼 수 있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아마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최아란 작가가 그거를 강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은 먹에 이렇게 그 건조되는 상태 같은 것들, 그것도 분명히 시간성을 담고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좀 되게 적극적으로 그 작품의 이미지로 만들고 싶다. 그리고 그걸 이제 단순히 그런 상태에 가변적이고 뭐 우연적인 상태로 남겨두는 게 아니라 저렇게 구성하는 식으로 작업을 해보는. 그러니까 이게 제작의 과정이기도 한 거네요, 그죠? 그래요. 근데 네.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작업들이 좀 내가 이렇게 그 냉정하게 날카롭게 질문해보자면 이런 작업들이 계속 반복되거나 지난번 영상의 마지막에도 그런 얘기를 좀 했지만 반복되거나 어떻게 보면 테크닉이나 표현의 형식만 남아있어 보일 수도 있거든요. 본인은 어떻게 이걸 풀고 싶어요?
사실 그 질문은 이 작업을 시작했을 때부터 응. 많이 들어왔던 그치. 얘기긴 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딱 봐도 뭔가 계속 반복이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사실 약간 자연적인 거를 담으려고 이거를 배치해서 뭐 걸고 흔들리고 하는 이런 거를 하긴 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도 좀 더 저도 깊게 들어가서 좀 탐구해봐야 될 필요성을 저도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시각예술이 되게 그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특히 현대미술에서 이제 시각예술을 반망막주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망막적 효과 같은 것들을 오히려 부정하는 식의 그런 강박이 좀 많이 생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뭐 물질을 다루고 또 시각적 표현 기법 같은 것들이 또 중요하잖아요, 작가한테. 근데 이제 이게 뒤집어지면 기교와 또 어떤 형식만 보이면 작가 스스로도 이렇게 그 막다른 골목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약간 그 두 개의 바퀴처럼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계속 물질을 잘 다루고 잘 테크닉을 그 자신만의 어떤 표현의 방식이라든가 일종의 그 프로토콜 같은 거를 만드는 거, 기초적 어떤 형태 같은 걸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지만, 왜? 라고 하는데 답변할 수 있는 거 있잖아. 자기 스스로가 이거 내가 왜 하지? 라고 하는 거. 이것이 누군가한테 뭐로 전달됐으면 좋겠지? 같은 것들을 조금 근데 그걸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되게 내밀하고 사적이고 자기 쾌락적이어도 돼. 나는 그게 예술하는 특권이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자기 쾌락적인데 공부도 마찬가지야. 연구도 남들이 보면 무슨 막 하루에 8시간씩 책상에 앉아가지고 글 쓴다는 게 얼마나 고역일까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분명한 쾌락이 있으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작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작가한테 작업실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의 시간을 보내는 건데 그걸 남들이 보면 시간을 죽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소위 그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 시간, 그 시간들이 계속 자기의 어떤 쾌락이 되기도 하고 고통이 되기도 하고 또 반대로 그 고통과 쾌락의 운동이 계속 자기를 끌고 나가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대부분이 작가들이 어느 때 가장 그 황당하냐면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절감할 텐데 일주일 만에 작업실에 왔을 때, 응? 뭐 한 달 만에 갑자기 뭐 캔버스 앞에 화판 앞에 섰을 때 막막하잖아. 그게 뭘 그려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쉽게 말하지만 사실 그거보다는 자신이 그 쾌락과 고통과 그 생산성의 궤도에서 이탈돼 버렸기 때문이야. 근데 그 감각을 찾으려면 또 대부분의 작가들이 또 어떠냐면 일주일이고 2주일이고 거의 이렇게 죽치듯이 자기 작업실에서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지. 일정 정도는 그런 그 바이오리듬 같은 것들을 스스로 잘 갖고 나가고 단단하게 하는 게 내가 보기엔 작가가 되는 길이야. 미션이 딱 떨어져서 프로젝트가 딱 생겨서 그때 딱 해본다? 이거는 현대적 의미의 작가이긴 하지만 그거는 진짜 프로젝트성인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되게 이렇게 벌려놔서 그런지 몰라도 뭔가를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기는 해. 심지어는 최아란 씨는 자기 옷하고도 컨셉이 맞잖아. 이 그 블랙들 있잖아. 블랙인데 예를 들면 여러분 안 보이실지도 모르지만요. 텍스처가 달라요. 이게 보통 쉽지 않은 감각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블랙인데 하나는 니트로 되게 이렇게 그 실의 감각, 여기는 이렇게 단단한 먹 같은 느낌 있잖아요. 우리 이런 얘기 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패션에서도 같은 색이 아니라 텍스처를 달리하는 것들, 그거 기억나요, 여러분? 1학년 때 내가 그 디자인의 요소들 해가지고 형태, 선, 네, 그 기억나요. 뭐 그 중에 텍스처도 있잖아요.
갑자기 딴 얘기까지. 네. 어쨌든 그러네요. 재밌네. 그 다공예술 책도 여기 있는데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건가요? 저기 이수경 작가 국내에 발간 안 된 아직 발표 안 한 저거 그 왕관 시리즈도 있는데 비밀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리고 있어야 되겠다. 네. 방금 하신 말씀이랑 그 다공예술 책에 있는 내용이랑 아예 진짜 완전 무관한 얘기가 다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다공예술 책을 읽으면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그 더 내용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 뭔가 아까 그 현대 작품들에 대한 얘기들, 현대 미술에 대한 현대 미술에 대한 그런 얘기들, 그 형식이나 뭐 그런 거를 네, 그런 거에 관련된 얘기들도 나와 있어요. 그 앞부분에 있었던 게 기억이 나서 나거든요. 보여준 어디 뭐 재밌게 읽은 부분 없어요? 리뷰 좀 들어보고 싶네요. 재밌게 읽은 부분이요? 재밌게 읽은 부분. 저 진짜 재밌게 읽은 부분. 얘기해 주세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뒤통수만 보여주지 말고 아, 카메라를 내가 보세요. 지금 뒤를 보고 색감 한번 있구나. 보여줘. 네. 네. 연예인 이 감각이 없군요. 연예인들은 절대 카메라를 등지고 서지 않는다던데. 보다가 뒤쪽이 있나? 이 책이 희한한 게 뭘 좀 찾으려면 되게 안 맞아요. 찾아지잖아요. 자료가 너무 많아서 자료가 너무 많아서. 찾으면서 일단 얘기를 드리면은 응. 그 지나간 것 같은데. 저자가 먼저 알 수도 있어. 얘기해봐봐요. 어떤 작가가 자기 드로잉을 찢어서 브로콜리 스프를 만드는 앞부분이에요. 부분이 있거든요. 네, 나바로 네, 그거 그 부분에서 뉴욕 드로잉 센터에서 했던 맞아, 이쪽이다. 작업 말하죠? 네, 이거. 네 맞아요. 이거를 네. 딱 보자마자 에드와르 나바로가 뉴욕 드로잉 센터에서 했던 작업인데요. 네, 먹을 수 있는 식용 피지 같은 데다가 드로잉을 해가지고 그거를 수프로 끓였어요. 그리고 그걸 이제 오프닝에 온 사람들한테 나눠줬죠. 그리고 이 책에서 다른 사례를 얘기했지만 예를 들면 리크리 트라바니자가 프리 런치라고 하는 그런 태국 카레를 끓여서 나눠주는 일들을 그 작업으로 하지 않았다면 나바로에 이런 작업이 안 나왔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일종의 현대미술의 일종의 상관성 같은 게 있어요. 이 책을 읽으면 알 수 있어요. 맞아요. 여기 아니 근데 그래서 이쪽 파트를 되게 재밌게 읽어서 기억에 남는데 그 곤잘레스 토레스 얘기도 있고 사탕을 주제로 한 것도 있고 그 아까 말씀하신 카레도 있고 그리고 이거를 사람들이 그냥 진짜 이렇게 관상하고 버리고 이게 아니라 먹으면서 그게 자연스러운 거고 그게 이 사람의 전시를 보는 거라는 그게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그냥 평면 작업을 하면서는 드로잉으로 뭐 수프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되게 신선했고 그리고 약간 저번에 교수님이 영상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형식적인 면에 좀 아직 붙잡혀서 매달려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저도 있는데 그런 거를 탈피를 해야지 이렇게 누군가 신선하게 느낄 수 있는 작업이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을 이 파트를 읽으면서 되게 많이 좀 시간이 들었어요. 좀. 그러니까 지금 어지원 씨가 탈피라는 말을 썼지만 나는 좀 다르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고의 전환이 필요해요. 되게 입체적인 사고나 감각이 필요한데 나도 마찬가지. 예를 들면 내가 글을 쓰는데 어떤 논리를 이렇게 돌파해 가려고 하는 게 있어요. 머릿속에서 그 그림이 그려져. 어떤 논리를 돌파하려고 막 해. 근데 사실은 이게 길이 아니라 얘는 이렇게 돌아갔어야지 되는 논리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점을 달리하거나 사고를 달리하면 돼. 손바닥을 계속 여기만 보고 있으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이걸 뒤집으면 어때요? 다른 식으로 문제가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두 사람이 내가 이제 여러분의 두 사람이 작가긴 하지만 여러분의 선생이라고 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사실은 여러분이 미술이라고 계속 배워왔던 어떤 그게 있죠. 그게 손의 윗면이라면 자기의 작업은 손바닥을 보려고 하는 어떤 굉장히 용감하거나 근데 쉽잖아. 손바닥 뒤집기는. 그렇게 하는 게 되게 필요한 거예요. 특히 최아란 씨한테 그 얘기를 더 해주고 싶어요. 왜냐면 지금 이게 형식이 많이 규정돼 있으니까 그로부터 벗어나기가 되게 어려울 수 있거든. 근데 계속 여기서 뭔가 꽃도 달아보고 뭐 목도 어떻게 해보고 막 이런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그러고 있으니까 여기가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걸 확 이렇게 뒤집으면 버리라는 뜻이 아니야.
뒤집어 보는 거, 완전히 위상학적으로 생각하는 거, 이런 게 필요한 거지. 생각해봐. 지구에 붙들려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지만 만약에 토성에서 여기를 본다고 생각해봐. 너무 거창한 얘기야. 그래요. 그러면 어지원 씨한테 가볼까요, 이제? 네, 됐다. 됐어요. 됐다. 네, 우리 장소를 이동했습니다, 여러분. 어지원 작가의 자리로 왔어요. 서영화대학원 쪽입니다. 네. 뭐 어디를 서야 돼요? 이거 저기- 작업을 가리는 게 돼가지고. 여기 이쪽에 좀 서서 네. 이건 봤으니까 여기 네. 드릴게요. 제 작업 공간이고 여기가 지금 저는 사실 휴학생이라서 뭐 수업을 들으면서 이 자리에서 작업을 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진 않은데 그래서 제가 옛날에 했던 그림들과 이제 하려고 벌려놓은 것들이 조금 몇 개 있고 설명을 좀 드리면 요거는 저번에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그 작업 지금 이렇게 있는 게 안 맞는 거죠? 네. 네 이렇게 원래 이렇게 오른쪽으로 눕혀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 조그맣게 보이는 이 그림은 제가 4학년 학부를 졸업하면서 그린 졸업 작품이고요. 절전 작품. 네, 절전 작품이고 그리고 여기 있는 두 개는 요거는 그냥 제가 이제 3학년 때였나 그때 이제 연구를 하면서 그냥 어떤 식으로 그림을 그려야 될지 보면서 그렸던 거고 요거 이게 제일 최근에 한 건데 놀랍게도 이거는 제가 원래 수채화를 주로 쓰고 수채화만 가지고 작업을 많이 했었는데 중국 보여주세요. 네. 이게 제가 과슈를 처음 이제 사서 써보면서 과슈를 좀 연습을 해보려고 이게 수채화랑 많이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표현이 되고 어떻게 그려야지 나한테 맞게 표현될 수 있지 좀 연습을 해본 거고 이거 제가 다 짰어요. 그래서 좀 되게 엄청 당연한 거 아니에요? 모여있고 근데 좀 이상하게 짜져서 잘못 짠 거 같은데? 네, 좀 어떻게 짜? 그러니까 그것도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까 재료 얘기했잖아요. 근데 자기가 다루는 진료에 대해서 나는 아무리 컨셉이 좋고 막 그 스토리텔링을 잘해도 진료를 못 다룬다면 소위 또 이런 조형예술을 한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그러니까 아무리 현대미술의 어떤 상황들이 달라진다 한들 자신이 무엇인가를 다루는 데서 마스터가 되는 차원들은 좀 필요한 것 같아. 그게 비디오의 문제든 뭐 이렇게 수채화와 가슈와 뭐 종이의 문제든 간에. 응? 근데 예를 들면 서양 미술의 역사를 보면요, 사실 거의 모든 그 예술가들이 자신이 다룬 진료를 극복하려고 한 역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종이에다가 과슈로 그림을 그린다고 했을 때 종이의 특징은 물과 만나면 우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극복하는 게 필요한 거지. 근데 지금 울잖아. 저거는 사실 많이 짰을 때부터 울었어요. 많이 울고 있잖아. 네, 그래서 연습용으로 썼어요. 그러면 종이를 쓰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 그쵸. 과슈가 아닐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면 프레스코화 같은 거를 써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죠? 너무 당혹스럽게 했네. 얼굴이 빨개지네. 근데 나는 어지원 작가의 작업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전혀 다른 작업이고, 뭐 굳이 같은 작업일 수도 없지만, 어지원 같은 경우는 4학년 때도 그 생각은 했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 형상회화라고 하는 게 되게 오랜 역사를 갖고 있지만 사실 형상회화 안에서 이 화가가 무엇을 그리는가, 어떻게 그리는가 라고 하는 건 모두 제각각인 거예요. 그 점에서 또 제각각이고 시대적으로도 다르고, 그러니까 그게 지난번 얘기한 시대의 취향이거나 세대의 어떤 그 일종의 미감이거나 하거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런 공사장이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공사장에 대해서 상상해봐요, 여러분 잘 모를 수도 있지만 공사장에 대해서 한국의 예를 들면 80년대 민중화가가 뭘 어떻게 그렸을 것 같아요? 되게 다르게 그렸어요. 민정기 선생님의, 그러니까 민중미술의 굉장히 중요한 작가죠. 민정기 선생님의 그림 중에 공사장 자체를 그린 건 아닌데, 그러니까 한국의 그 개발덕재 시대를 그린 그림이 있거든. 근데 그 사람이 그리는 공사장과 그 한국 사회의 풍경은 굉장히 음울하기도 하고, 냉소적이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거친 어떤 표현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어지원 씨가 2020년대, 2010년대에 그리는 이런 공사장 그림은 되게 기호화된 거잖아. 근데 그건 이런 방식으로, 이런 스타일로 그려야지만이 아니라 시대, 사회, 세대, 본인의 그리고 취향 같은 것들이 다 종합돼가지고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그 부분에서 개인성이 보여서 그 부분 긍정적이야.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이를테면 내용의 어떤 차원들이 조금 더 전달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무엇보다도 재료를 잘 다뤄야죠. 울고 있고 막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유튜브를 보는 분들 중에 특히 이제 작업을 많이 하고 하는 것 같아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어떤 의도나 컨셉이 있어서 재료를 이렇게 연마해가고 잘 숙련되게 다루는 과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요. 반대로 재료를 잘 다루다 보니까 개념이 나오고 자신의 어떤 표현의 세계관이 나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한 방향으로만 가지 않아. 상호작용하는 것 같아요. 재료를 많이 다루면서 스스로 의미를 터득하는 작가들도 있고 의미가 자기 안에서 너무 풍부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프리다 칼로 같은 작가는 자기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 거지. 자신의 일신상의 문제든 신체적인 컴플렉스든 막 이런 게. 근데 그거를 그리기 위해서 부단히 더 잘 그려내려고 하는 그게 있는 거잖아. 근데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자기가 무엇인가를 사적으로나 세계 뭐 사회에 대해 할 말이 있는 게 아니라 뭔가를 재료를 가지고 그러니까 뭐 특히 이제 동양화 한국화 쪽이 좀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계속 추구하는 거야. 물성이라고 하죠. 근데 그걸 추구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 공허해질 수 있잖아. 내가 아니라 진료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 것 같아지. 근데 그 지점에서 스스로가 이제 깨고 나오는 어떤 순간이 생기기도 하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은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많이 작업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세계에 대해서 그게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가지라는 뜻만이 아니고 그런 걸 막 하는 게 자신의 어떤 예술을 굉장히 키워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고 근데 그걸 머릿속으로나 말로만 하고 있으면 미술이 되는 것 같진 않아. 반대로 그런 생각들을 계속 진료와 어떤 도구와 그 경험해 봐야지만 또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뭐 또 어떤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하고 싶은 얘기. 응. 지금은 뭔가 일을 한다, 뭔가 내 개인적인 걸 한다 하냐고 약간 작업을 많이 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못한 만큼 나중에 많이 열심히 하고 싶다는 생각이. 야란 언니는 지금 하고 있으니까 옆에서 그치. 보면은 좀 나도 빨리 작업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작업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근데 그 독학해가지고 작업을 열심히 한다 그런 생각은 이제 되게 학생 마인드잖아요. 근데 나는 여러분을 이제 두 사람을 작가로서 뭔가 이렇게 존중해주고 싶은데 그래서 지금 하고 싶은 오늘 우리가 이제 목표가 한 30분에 맞추려고 하니까 하고 싶은 얘기나 자기가 작업하는 데서 뭐 예를 들면 나는 내가 이게 약간 내 상상일 수도 있지만 작가 안에 되게 허구적인 막 얘기들이 있을 것 같아. 근데 SF 얘기가 아니라 왜 그런 거 있잖아. 작업실 유령 같은. 작업실 유형이. 그러니까 진짜 유령이 네. 아니라 작업실을 이를테면 그 움직이게 하는 뭔가 비가시적인 에너지라든가 심리 상태 같은 거 이런 거 없어? 난 연구실에서도 있는 것 같은데. 저 아까 제 자리를 약간 보셨겠지만 바꿔요, 어디세요? 네. 뭔가 이것저것 널브러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그냥 펼쳐져 있는 상태로 저는 계속 그 상태가 편안한
하게 느껴지고 어. 그래서 그 상태로 여러 가지를 한 번에 보는 약간 그런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는 되게 지저분하고 어지러울 수 있지만 어딘가에 시선이 갔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또 어딘가에 시선이 갔을 때는 또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말하니까 생각이 네. 나는데 첫 번째 우리 비디오 찍을 때도 아란 씨 같은 경우는 창밖에 보이는 뭔가를 네. 보면 뭘 떠올렸다 그랬잖아. 네네네. 근데 그런 면을 보면 되게 즉흥적이거나 또 이렇게 그 순간순간에 유연하게 뭔가 튀어나오는 그런 게 있거든. 근데 그게 지금 자리에서 봐도 그렇고 지나치게 억압당하고 있다고 생각해. 지금 본 작업을 진행하면서요? 그러니까 아니면- 저걸 진행하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그거는 별개라고 생각하는 건지 아. 나는 모르지. 근데 절대로 네네. 별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네. 이렇게 말하면 좀 더 명료할 것 같은데 해야 하는 미술과 네. 하고 싶거나 해 가지는 미술이 분리돼 있으면 안 돼. 그건 unhappy하다고 해. 불행한 의식이야. unhappy consciousness야. 아니 이게 그러니까 시적인 말이 아니라 정말로 해겔의 용어고 또 이제 그걸 T.J. 클락이라는 미국의 미술사학자가 자기 책 제목으로 썼는데 불행한 의식이 뭐겠어. 의식은 있는데 그 의식이라는 게 계속 어떤 자기를 억압하는 식으로 작동하는 것들을 생각해 봐봐.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걸 보고 영감이 떠오르고 변형을 하고 싶고 막 하는 게 생긴다면 그게 예술의 의지거든. 창작 의지. 근데 그것들을 막 그 흥분되고 뭔가 이렇게 그 비유적으로 얘기하자면 펄떡펄떡 뛰고 있는 이 뭔가 이미지네이션을 작업실에 갖고 오면 갑자기 어떠냐면 형태화해야 되고 네. 장르화해야 되고 막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갑자기 작업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거나 무거워지거나 짐스러워지는 거지. 그런 부분이 좀 있어. 그런 것 같아요. 네. 뭔가 정리를 해가지고 뭔가를 완결시켜야 그런 게 되면은 아니지. 좀 응. 약간 부담스러워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생각해봐요. 어떤 네. 수준 이상으로 작업을 끌고 간다는 거랑 네.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그 생태 그대로 완성시킨다는 되게 다른 얘기야. 기성 작품화 할 이유가 없는 거야. 어? 이러다 우리 오래 갈 것 같으니까 빨리 이제 좀 네. 어지원. 저는 그냥 실기실 같은데 저 되게 시간을 오래 보내는 편이거든요. 약간 제 자리에서 굉장히 오래 앉아서 뭔가 혼자 계속 쪼물쪼물하고 이러는 시간들이 있는데 근데 뭐 유령이라고도 표현하신 것처럼 저는 그런 시간들 특히 컴퓨터 앞에서 잘 그래요. 이렇게 뭐 구도 같은 걸 짜보면서 그렇게 누적된 시간들 속에서 갑자기 툭툭 뭐가 던져서 나오면 그거에 딱 몰두해서 이게 한 번에 끝내버리고 약간 그런 식으로 작업이 보통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그냥 제가 축적하고 있는 시간들이 그렇게 뭔가 작용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건 최아란 씨도 마찬가지고 둘 다 그걸 긍정적으로 나는 받아들여서 자기화하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근데 이제 어지연 작가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그 변화가 있어야 되겠어요. 내가 보기엔. 그러니까 두 사람 다 변화가 이제 뭐 지금부터 변화해봐 이건 아니고 계속 변화해야 되겠지. 그런데 어지연 같은 경우도 모티프에 자기를 고정시켜 놓지 않아도 돼요. 공사장이라든가 하는 그런 구체적 그 대상에다가 고정시키지 않고 오히려 그거 상위 버전을 생각해봐. 공사장이든 뭐 그게 무슨 내 방이든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뭐 존재하지도 않는 가상의 공간이든 그런 데라고 사고를 확장하면 갑자기 카테고리가 되게 풍부해지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뭐 항변하고 싶은 얘기가 많겠지만 4개가 있는데 4개가 다 공사장이라는 모티프를 맴돌고 있잖아. 그러니까 스스로가 자기가 어느 순간에 약간 카테고라이즈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나는 생각해. 그리려고 하는 게 공사장인 건 아니잖아. 공사장이 갖고 있는 지난번 얘기했던 조형적이거나 건축적 요소가 재밌다잖아. 그럼 그거를 실험해 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그죠?
얘기하다 보니까 어느덧.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일단 여러분이 뭘 원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작업을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막 사실 지난번 그 영상에서는 임동식 작가도 그렇고 써니킴 작가도 그렇고 사실 그분들하고 같이 얘기하고 뭐 이렇게 영상으로 뭘 할 수도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제 영상에서 같이 뭔가 나누고 싶은 거는 이제 작업을 시작하거나 한참 작업을 열심히 해나가려고 하는 작가들이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날 것이지만 구체적인 경험들, 고민들, 생각들, 그리고 그게 변화 가능성이 더 큰 거거든요. 그걸 다뤄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오늘도 그런 점에서는 꽤 생생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잘 지내세요.